안녕하세요. 자, 복습합니다. 복습. 계약의 종류, 매매, 교환, 임대차, 쌍무, 유상, 낙성, 불효식이다. 증여, 사용대차, 무상, 편무다. 쌍무는 언제나 유상계약. 하지만 유상이 언제나 쌍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쌍무계약에서만 동시행항변권,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하죠. 편무는 발생하지 않아요. 다른 유상계약의 매매 규정이 준용됩니다. 자, 계약금 지급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 현상 광고, 광고에서 지정한 행위, 개 찾아줘야 성립, 요물계약. 그러니까 계약금, 현상 광고가 요물계약. 계약의 성립, 의사표시. 두 개가 합치, 의사표시 두 개. 내용이 일치돼야 돼요. 사람이 일치돼야 돼요. 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 자, 무의식적 불합의, 불합치, 불성립, 거기서 끝, 오지마. 무효 취소 문제 발생하지 않는다. 차고 취소할 수 없다. 청약, 구체적이고 확정적 의사표시. A아파트 5억, 확 찍어서 청약해라. 청약 상대방,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 상대로도 청약할 수 있다. 자판기, 우리를 부르고 있죠. 청약. 광고는 청약 아니다. 우리 청약을 유도하는 청약 유인이다. 자, 도달주의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도달한 때. 도달의 소력이 발생했네요. 철회 못하죠. 아직 도착 전에는 철회할 수 있을 거고. 자, 발송 후 사망했어요. 제한능력자 됐어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도착하면 의사표시는 효력 발생한다. 존속기간,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도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도 있죠. 승낙기간을 정해서 즉 5월 31일까지 살지 말지 답 좀 해주세요. 승낙기간을 콕 집어서 한 청약은 갑이 정한 기간 안에 승낙통지가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받지 못하면 청약이 효력을 잃는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상당 기간 내에 들어와라. 들어오지 않으면 청약의 효력을 잃어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승낙은 갑한테 줘야 돼요. 청약자에게.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이 딴 거 없어요. 자, 청약할 때 이름 편지를 보냈죠. 내가 정한 기간 내에 너 이의하지 않으면 내 아파트 산 걸로 볼 거야. 승낙한 걸로 볼 거야. 라는 뜻을 청약할 때 표시. 이거 상대방 고소하지 않아요. 답하지 않아도 계약 성립하지 않아요. 자, 승낙할 때는 갑이 나한테 청약한 내용 그대로 5억에 살지, A아파트 살지. 그런데 바꿔버렸죠. 4억이면 어때? 승낙자가 갑의 나에 대한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해 승낙했어요. 이거 승낙 아니에요. 그대로 안 했기 때문에. 갑 청약 거절. 4억에 8억.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걸로 본다. 따라서 돈 낮춰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겠죠. 청약만 있으니까. 자, 승낙통지가 갑이 정한 5월 31일 승낙기간이 지난 후 도착. 늦게 도착했죠. 연착. 늦게 도착하면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자, 우리 법 연착된 승낙을 새 청약으로 청약자는 볼 수 있다. 승낙을 청약으로 바꿔버렸어. 내가 여기에 승낙해주면 청약 승낙 짝짝꿍 계약 성립시킬 수 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언제 성립하느냐. 승낙통지 발송한 때, 발송 액센트가 들어가야죠. 승낙통지 발송한 때 편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계약은 성립. 소급시킨다겠어요. 발송으로 이틀 땡긴다겠어요. 청약자의 의사표시 또는 관습에 의해서 특별히 승낙통지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거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어떤 사실이 있는 때 성립. 오뎅 먹었을 때, 주차했을 때 성립. 교차청약,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크로스 됐죠. 양청약이 도달한 때, 도달, 계약 성립.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갑이 건물을 팔았는데 계약 체결 전에 건물이 이미 전부 멸실했네요. 원시적 전부 불능. 자, 이 원시적 불능, 매매 무효. 원시적 전부 불능일 것. 갑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지려면 멸실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책임 물으려면 선의 무과실일 것.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일 것. 선의 무과실 반대. 알이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 어떤 책임을 묻느냐. 계약이 무효인데 유효라 믿고 지출한 비용 실내익 배상 청구. 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내익 배상. 동시항변권
쌍무계 X 나오죠. 지는 안 하면서 나한테만 이행 청구하죠. 그러면 나 못합니다. 등기 줄 때까지 잔금 채무 이행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동시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에서 서로 대가적 채무 동일한 쌍무계약. 동일한 저기서 별개 약정이 나오는 거예요. 별개니까 안 돼. 동일한 쌍무계약 대가적 채무. 자, 채권 양도로 사람이 바뀌어도 여전히 어른 병한테도 들이댈 수 있다. 여전히 동시행. 채권 양도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돼도 여전히 동시행. 채무 내용이 소유권에서 이행불능 손해배상 채무로 소유권에서 돈으로 바뀌어도 여전히 동시행. 여전히 사람이 바뀌든 채무 내용이 바뀌든 여전히 동시행. 하지만 별개 약정으로 발생한 상대방 채무와는 너 따로 놀아. 우리랑 동시행관계 아니야. 그 다음에 주된 채무 아닌 부수적 채무, 협력 채무 너도 따로 놀아. 부차적이니까 우리랑 놀지마. 동시행관계 아니죠. 그러니까 협력 채무는 선행 채무, 쌍방 채무 모두 변적이 있어야죠. 따라서 중도금과 같은 선행 채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죠. 먼저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선행이 동시행으로 바뀌어버리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법조문, 하나는 대부분 판례. 선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상대방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 상대방이 나한테 소유권 못 넘겨줄 것 같아. 그럼 나도 중도금 잠시 스톱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건설사부도 불안해서. 불안해 항변권. 자, 대부분 판례. 선행 의무자가 이행 지체하는 동안 잔금 날짜 왔네요. 나는 잔금 날짜, 상대방은 상대방 소유권 채무 이행기, 변제기 도래. 그래서 선행 채무 이행 지체하던 중 잔금 지급일 도가 상대방 채무 변제기 도래. 그럼 더 이상 선행이 아니에요. 중도금 선행도 이제는 동시행으로 바뀌어버려요. 동시행으로. 그래서 선행이 동시행으로 바뀌어버린 두 개. 법정은 대부분 판례. 자, 등기소리 줬어. 근데 내가 잔금을 못 줬죠. 이게 오른쪽 놈 채권자 매수인 수령지체 등기소리 수령지체 채무불이해. 수령지체에 빠진 을이라 하더라도 그 후 갑이 이번에는 등기 안 주면서 달라고 하면 저 등기 줄 때까지 잔금 못 줍니다. 들이댈 수 있다. 그래서 수령지체 잘못한 상대방이라도 등기 안 주면서 이행 청구하면 무조건 들이댈 수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절대 이행 청구 없이 들이댈 때 내가 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다 동시행 항변권에 행사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소수로가. 별개 약정 부수적 그것만 아니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어요. 다 들이대야지. 자, 이행지체 아니죠.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권리에게서 안 주는 건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당사자 사이에서는 주장 안 해도 돼요. 존재만으로 이행지체 아니다. 하지만 소송이 들어오면 주장해야 법원은 판단.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절대 판단하지 않아요. 주장했다, 받아들여졌다, 나오는 판결 서로 이행하세요. 상환이행 판결. 갑은 등기 주시고 을은 잔금 주세요. 어느 한 놈이 전부 이기지도 전부 지지도 않아요. 서로 줘야 되니까 절반 승소 절반 패소 일부. 자, 동시행에 해당하는 놈 전세금 주고 목적물 주고 1+1 말소 등기 필요한 서류까지 함께 줘라. 1+1 보증금 주고 목적물 주고 동시에 무효 취소 해지로 인한 양당사자의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 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하는 게 공평에 맞아요. 동시에. 자, 매매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 잔금 주고. 그런데 이 아파트가 저당권이 박혀있죠. 가압류 등기가 박혀있죠. 그러면 소유권 주고 대금 주고인데 매도인한테 1+1이 붙는다겠죠. 저 등기 말소해 주면서 소유권 넘겨줘야죠. 1+1 저당권 등기 말소하고 같이 동시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헤어지네요. 등기 정리할 때는 서로 동시에 이행해 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공유지분권자 상호 간의 지분 이전 등기 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하자. 헤어질 때는 깔끔하게 헤어져야죠. 깔끔하게. 자, 동시행관계 아닌 놈, 새 놈. 돈부터 갚으세요. 변제. 협력부터 하세요. 협력채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가 된 경우 이 등기 말소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관계 아니에요. 네가 보증금을 안 줘서 내가 등기 명령 쳐서 등기 빠갔잖아. 안 준 보증금부터 주세요. 그래서 변제부터 하세요. 협력부터 하세요. 안 준 보증금부터 주세요. 동시행관계 아닌 놈. 선행채무주다. 자, 위헌부담. 계약 체결한 후 건물 멸실.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매매 유효. 자, 불능의 원인을 따집니다. 왼쪽 놈 소유권 이전 채무가 이행 불능이니까 왼쪽 놈이 채무자, 오른쪽 놈 매수인이 채권자. 불능의 원인
채무자 영역에 있으니까 채무자 잘못으로 불능이 났다. 이거 채무불이에요. 이행불능. 그런데 채무자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났죠. 멸실. 이게 반대급부인 매매대금 5억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위험을 갑을 중 누가 부담하느냐. 위험부담. 자, 채무자 갑은 무조건 잘못 없어. 위험부담 동네는 너 잘못 없어. 문제는 매수인 을도 같이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을도 잘못 없어. 둘 다 잘못 없네요. 쌍방 모두 책임이 없네요. 쌍방무채. 태풍이 날렸어요. 토지를 국가가 수용해 가버렸죠. 태풍, 번개, 수용이 나오면 쌍방 다 잘못 없는 거예요. 자, 잘못 없는 을에게 갑은 5억 주세요 할 수 없다. 그래서 왼쪽 놈 채무자가 돈 못 받는 위험을 부담해라.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자, 하지만 을이 놀러와서 불내버렸죠. 채권자 오른쪽 놈 매수인.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 그러면 불낸 을한테 돈 주세요 할 수 있다. 두 번째, 채권자 수령지체 중 쌍방무채. 수령지체, 네가 수령지체한 바람에 태풍이 날렸잖아. 잘못했네요.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자, 쌍방무채. 돈 달라고 못합니다. 소유권 소멸. 돈 못 받으니까 대금 채무도 같이 소멸. 다 소멸. 돈 달라고 못하니까 이미 받은 돈이 있다면 계약금 중도금은 돌려줘라. 부당이득 반환해줘라. 자, 토지 수용. 마찬가지. 쌍방무채이니까 5억 주세요 할 수는 없다. 수용에서 나온 독특한 내용. 대상청구권. 갑이 보상금 10억을 받네요. 그러면 매수인들은 토지 매매대금 제공하고 5억 주고 네가 받은 보상금 주세요 할 수 있다. 대상청구권. 토지 대신 보상금 주세요. 자, 채권자 귀책사유 수령지체 중 쌍방무채 소수로 주세요 할 수 있다. 3자계약. 갑이 을한테 매매. 그런데 돈을 을로 하여금 제3자 병에게 주게 하는 계약. 이게 병 3자를 위한 계약. 요청했다. 갑이 요약자. 오른쪽 놈이 낙약자. 승낙했다. 낙약자. 낙약자 을이 병한테 돈을 주니까 낙약자 을이 채무자. 낙약자가 채무자. 3자는 수익자. 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체결한 갑하고 을만 당사자. 병은 당사자가 아니다. 자, 갑과 을이 매매계약 당사자니까 두 사람 사이 관계를 기본된다 해서 기본관계. 자, 요약자 갑하고 수익자 병 저쪽 손으로 이렇게 그려야 돼. 저쪽 요약자 갑병 수익자 사이 관계는 대가관계. 저걸 외우시고 대가관계. 자, 이제 기본관계. 기본관계는 이 매매계약 자체예요. 따라서 이 기본관계, 이 매매계약에서 벌어진 일로 갑과 을은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들될 수 있다. 하지만 대가관계 저쪽은 이쪽 이 매매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유 뭐니까 너무 멀어서 선풍기 바람이 여기까지 안 온다겠어. 따라서 대가관계를 이유로 갑이든 을이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쪽은 있다. 저쪽을 이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쪽은 있다. 저쪽은 없다. 하면 끝나요. 자, 3자의 지위. 3자의 권리는 언제 발생? 병의 권리는 언제 발생하느냐? 갑과 을은 5월 1일 날 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병이 수익의사 표시한 때 그때 5월 10일자 3자 권리 발생. 그럼 누구한테 수익의사 표시하느냐? 상대방. 자기한테 돈 줄로 을 낙약자 채무자에게 수익의사 표시합니다. 자, 수익의사 표시하면 3자 권리가 발생했고 이제는 낙약자에게 돈 주세요. 직접 이행 청구할 수 있다. 법조문. 3자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확정. 따라서 당사자 갑과 을은 지들 마음대로 합의 해제 등으로 지들 마음대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법조문. 이 두 개가 법조문. 자, 3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 매매계약에서 혹시 제한능력 착오사기 강박 취소 사유가 있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 사유가 있어도 3자 병은 절대 이 계약을 취소 해제할 수 없다. 당사자가 아니니까. 취소 해제는 오로지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 갑하고 낙약자 을만 가능해요. 3자는 취소 해제할 수 없다. 자, 취소 해제권이 없으니까 취소 해제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원상회복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의무, 원상회복 의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따라서 을이 낙약자가 병한테 중도금조로 3억을 준 게 있었는데 그 후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로 날라갔어요. 서로 받은 것 돌려줘야 돼서 을이 병 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어. 내가 준 3억 돌려줘 할 수 없다. 절대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의 당사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은은평하게 지급한 대금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자, 낙약자가 채무 불행했어요. 자, 잔금을 안 줬죠. 병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 낙약자의 채무 불행으로 손해를 입은 병은 채무 불행, 지가 법정 해제는 못하지만 채무 불행의 두 번째 효과인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해제는 못하지만 채무 불행의 두 번째 효과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요약자 주의, 요약자 왼쪽 놈 갑은 낙약자 오른쪽 놈이 채무 불행을 하면 법정 해제할 수 있는데 3자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해제는 당사자 갑의 정권이다. 그래서 3자 동의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 자, 낙약자 물어볼 수 있다. 연락 없네요. 수익 거절한 걸로 본다. 최고권. 자, 항변권. 기본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으로는 무조건 들이댈 수 있다. 갑이 소유권으로 안 넘겨. 그러면 어른 병 등기 못 받았어. 나 잔금 못 줘. 들이댈 수 있다. 무조건. 갑과의 관계니까 기본관계. 이 계약. 하지만 저쪽 요약자, 수익자 사이 법률관계, 대가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케이. 자, 오늘 이제 해제 갑니다. 해제. 자, 3월에 새로 오신 분들은 벅찰 거예요. 총칙도 나오고 하니까. 그거 어떡하겠어요. 늦게 온 주의지. 나머지 분들은 11월부터 고생하고 계셨으니까 본인이 늦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왜 늦게 왔을까? 진작 올걸. 자, 계약법이 민총 물건, 물론 민총 지식이 좀 있어야 되지만은 서로 민법이 연결되니까 그래도 많이 동네가 달라요. 그러니까 계약법 지금 전념하시고 계약법부터 복습하시고 시간을 확보하셔서 주말에 꼭 지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민총 물건을. 새로 오신 분은 그렇게 하시고 또 이 앞주 우리 오후 기출특강에 여러분들이 뭐 문제가 안 풀린다고 사무실에 많이 얘기했다는데 당연히 문제가 안 풀리지.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아니 계약법을 처음에 1월 2월 안 했죠. 처음에 어떻게 문제가 풀려. 오전에 듣고 문제를 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출을 통해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요. 그러니까 오후에 특강 들으시는 분들은 문제를 풀어서 내가 몇 개를 맞힐까 그거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당분간 특별법까지만은 4주 동안 특별까지 갈 거니까 그때는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오전에 내가 들었는데 시험지를 보면서 30분 동안 읽으면서 몇 개 익숙한 게 있나 그 정도만 한번 읽어보는 시간으로 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 뭐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하자는 얘기야. 이러면은 문제 풀 시간 안 줘버려. 그냥 해설 들어가 버려요. 그냥 해설 들어가도 돼. 처음이니까. 계약법부터 특별법까지는 사실 시험 못 봐요. 오전에 한 번 듣고 시험을 어떻게 봐. 그건 욕심이요. 그러니까 시험 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그래서 제가 오픈북 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분명히 책 펴고 한번 봐도 된다. 문제 안 풀린다. 한 번 듣고 문제 못 풀어요. 그러면 진짜 몇 달 공부해서 이 시험 합격하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오전에 들은 거 몇 개 익숙한 게 나오나 쭉 그냥 지문 읽는 시간으로 30분 해요. 중요한 건 제 해설을 들으라고. 해설을 들으면서 이제 오전에 배운 걸 이제 정리 작업 들어가니까 정리. 그 의미예요. 오후 특강은. 하지만 이제 우리가 물건 민총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11월부터 2월까지 4달 동안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제대로 한번 붙어봐야지. 그래도 그때는 가락이 있으니까. 그때는 문제가 좀 풀리는 게 많아요. 그때는. 지금은 안 돼. 계약법은 이제 처음이니까. 아셨죠? 스트레스 받지 마요. 자, 오늘은 해제부터 갑니다. 해제하고 매매를 다 끝내버릴 수 있으면 끝내야겠죠. 자, 해제 페이지가 421페이지. 자, 갑니다. 계약 해제 봐요. 갑을 매매해요. 매도인 갑은 소유권줄 채무, 을은 대금 채무. 중도금, 잔금 순서로 계약 진행하네. 부동산이라. 자, 잔금 날짜가 되면 갑은 소유권 줘야 되고 매수인은 잔금 줘야겠죠. 서로 동시이행해야겠죠. 자, 그런데 갑은 등기 가지고 왔는데, 서류 가지고 왔는데 을이 잔금을 못 주죠. 이게 바로 잔금 채무 불이행. 잔금을 못 준다. 지체무이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 지체 상태라고 해요. 이걸 채무불이행 첫 번째 형태, 이행지체. 을이 잔금을 못 주거나 이행지체. 얘는 잔금 준비해 왔는데 갑이 등기를 못 가져왔어.
그러면 등기 못 주고 있는 상태. 똑같이 이행지체예요. 채무이행이 가능한데도 그걸 아직 못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지체 상태. 두 번째, 채무불이행이 첫 번째 상태. 두 번째, 계약 체결한 후 건물이 날아가 버려요. 계약 체결 후 멸실, 후발적 불능. 누가 날려야 되느냐? 채무자 잘못으로. 채무자 잘못으로 멸실,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후발적 불능. 이게 바로 이행 불능이에요. 그래서 이 이행지체 불능이 민법상 채무불이행이에요. 이행지체 가능함에도 안 해. 지체 상태. 불능은 넘겨주고 싶어도 건물이 날아가서 넘겨줄 수가 없어요. 불능.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지체 불능이 채무불이행이에요. 그래서 채무자 잘못으로 지체하고 채무자 잘못으로 멸실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갑이 건물을 멸실시거나 을이 잔금을 안 주면 상대방에게 우리 법은 채무불이행 효과, 이 계약을 건물이 날아가는데 하염없이 기다릴 수 없잖아요. 을 입장에서는 다른 건물 사야지. 그래서 갑이 이행불능을 했거나 또는 을이 하염없이 잔금을 안 줘. 그러면은 갑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겠죠. 따라서 이 상대방들에게 이 계약을 없애버릴 수 있는 힘을 줘요. 이게 바로 해제권이에요. 민법이 정한 해제권. 이게 법정 해제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이 정한 해제 사유는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에는 두 가지. 하나는 이행지체, 하나는 이행불능. 두 가지 모두 채무자 잘못으로. 채무 잘못으로.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에게서 잔금 안 주면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지 잘못으로 안 줘야 돼. 지가.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권리에게서 잔금 안 줘요. 등기 안 줘. 이건 채무불이행 이행지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채무자 잘못으로 책임 있는 사유로 지체 불능이 벌어져야 채무불이행. 저 법정 해제권을 주는데 잔금 안 준다고 해서 바로 해제는 못해요. 우리 법은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한 번은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라고요. 이걸 최고 절차라고, 독촉 절차. 그래서 잔금을 7월 1일 안 가졌으면 바로 해제는 못하고 상대방 매도인 갑은 빨리 잔금 일주일 안에 또는 2주일 안에 조속한 시간 내에 잔금 안 주면 저 이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은 최고 절차를 거쳐야 돼요. 자, 이달 말까지 넉넉하니 이달 말까지 제가 잔금 줄 기회 드릴 테니까 꼭 이달 말까지 잔금 주세요. 그런데 갑이 부여한 그 기간 내에 잔금을 못 줬어. 그때 이제 해제하는 거예요. 지체의 경우에는 최고한 후 해제 좀 이따 해요. 자, 하지만 불능의 경우에는 건물이 멸실돼 버렸죠. 나 이달 말까지 건물 소유권 넘겨줄 기회 드릴게. 우리 갑한테 독촉할 상황이 아니지. 1년을 줘도 죽은 건물은 살아나지 않아요. 새로 올린 건물은 이 건물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최고가 의미가 없죠. 이 세상에서 죽었는데. 그래서 최고 없이 바로 해제. 지체의 경우에는 최고하고 그래도 안 해 해제. 이행불능은 최고 없이 바로 해제. 바로 해제. 기본적으로 아주 잘 나와요. 자, 하나 더. 을이 잔금 안 줘서 갑이 8월 5일날 이 계약을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를 했어요. 그러면 해제하면 저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는데 언제부터 무효가 되느냐? 이제 해제 효과 개관할 거예요. 8월 5일날 계약을 해제하면 상대방 갑이 잔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8월 5일부터 장래를 향해 무효가 되느냐? 아니면 계약 체결한 5월 1일자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소급 무효되느냐? 우리 법은 마찬가지. 처음부터 무효로 날려버려요. 그래서 취소든 해제든 소급 처음부터 저 매매를 무효로 날립니다. 소급 무효. 자, 그럼 항상 소급에서 무효가 됐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이 매매는 없는 거예요. 무효. 따라서 서로 받은 건 원주인 상대방에게 돌려줄 의무가 발생해요. 무효 취소는 단어를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하지만 해제의 경우에는 서로 돌려주세요. 이걸 부당이득 반환 대신 원상으로 회복하세요라는 원상 회복 의무란 단어를 써요. 이유는 부당이득 반환하고 해제에 있어서 서로 돌려주는 원상 회복의 반환 범위가 달라요. 반환 범위가 달라서 용어가 바뀐 거예요. 무효 취소는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용어를 쓰고 해제는 부당이득 반환 용어 안 써요. 원상 회복 의무, 원상 회복 의무. 자, 그러면 상대방 갑이 을의 잔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처음부터 소급 무효,
받은 건 돌려주세요. 원상회복의무. 이건 해제의 효과고 하나가 더 있어요. 을, 네가 잔금을 안 준 바람에 내가 손해가 났어. 만약 상대방 갑에게 을의 잔금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가 생겼다면 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채무 불이행의 효과가 제가 얘기했죠. 채무 불이행 효과가 두 개라고. 하나는 해제권, 법정 해제권. 하나는 손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은 해제의 효과가 아니에요. 해제해서 손해배상 채권이 태어난 게 아니라 존엄, 채무 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효과예요. 다만 편의상 우리 모든 기본서는 그냥 해제 효과 이 세 개를 넣었을 뿐이에요. 소급무효, 원상회복의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편의상 그러지 이건 해제 효과가 아니라 채무 불이행 효과예요. 그래서 낙약자가 채무 불이행하면 삼자는 지가 해제는 못하지만 따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 못하면 이것도 발생하지 않아야지. 하지만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효과니까 낙약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별개예요. 별개. 다만 여기서 같이 공부할 뿐이에요. 자, 이게 해제의 세 가지 효과예요. 이게 우리가 배울 계약해제의 개관이었어요. 개관. 이제 하나씩 다 배울 거예요. 자, 해제 목차. 해제권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약정해제권이 있고 민법이 정한 법정해제권 채무불이행. 해제권 행사 해제 효과 세 가지. 소급무효, 원상회복의무, 손해배상 청구. 마지막으로 법정해제든 약정해제든 의사표시 하나로 바로 해제돼요. 단독행위. 하지만 갑과 을이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쪽 낼 수도 있어요. 이걸 법정해제 반대말 합의해제라고 해요. 합의해제. 합의해제는 단독행위가 아니라 합치.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법정해제를 다 배우고 오늘 마지막에 합의해제를 할 거예요. 법정해제, 해제효과 이쪽이 중요해요. 합의해제도 엄청 잘 나와요. 자, 이제 하나씩 볼 거예요. 일단 법조문. 교재 중간에 있으니까 봐봐요. 계약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쌍방 모두가 해지 또는 해제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라. 즉 해지 해제권 해제합니다. 의사표시란 얘기. 의사표시.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 하나로 바로 해제 효과가 발생하니까 다 형성권. 의사표시란 의미예요. 이게 약정해제고 이게 법정해제예요. 계약, 당사자 약정으로 해제 사유가 생겨. 좀 이따 설명 들어가요. 자, 해제란 유효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형성권, 일방적 해제합니다 하면 소급무효 의사표시. 그럼 해지가 뭐냐? 해지란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이라고 해요. 듣기만 해요. 임대차와 같은 2년 동안 살죠? 이런 걸 매매는 일시적 계약. 매매는 일시적 계약. 해제란 용어 나오고 2년 동안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살게 되는 임대차 계약 같은 걸 일시적 계약 반대말 계속적 계약 그래요. 자, 그러면 임대차 같은 계속적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지합니다 하면 해지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해 무효가 돼요. 그래서 소급무효가 아니라 해지는 장래를 해지한 때로부터 무효가 돼요. 해지는 이렇게 달라요. 일시적 계약, 계속적 계약, 소급무효, 장래를 향해 무효. 이 정도 구별하시고, 그래서 임대차에서부터 우리가 해지란 단어를 이제 만나요. 매매에서는 해지란 단어 잘 안 만나요. 자, 해제는 계약에 특유한 제도이다. 무슨 얘기냐? 해제는 계약에서만 나와요. 의사표시 두 개인 계약만 해제가 가능하지 의사표시 하나 단독행위에는 해제란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해제를 계약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안 배우고. 취소는 단독행위도 취소할 수 있고 계약도 취소할 수 있어요. 즉 법률행위 취소. 취소는 법률행위 취소야.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하나짜리도 있고 두 개짜리도 있잖아요. 단독행위, 계약, 취소는 다 가능해요. 하지만 해제는 오로지 계약만 해제하는 거예요. 계약만 해제. 의사표시 안에는 단독행위 해제 있다는 거 없어요. 그래서 계약법에서 왜? 안 중요해. 아우,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요. 노란색이 없는 건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약정해제가 뭐냐? 해제권의 발생 원인. 하나는 당사자의 약속으로 생기는 약정해제. 하나는 민법이 정한 법정해제. 자, 약정해제 시험 거의 안 나와요. 자, 약정해제가 뭐냐? 갑이 을한테 제 아파트를 팔면서 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을,
내가 미국 이민 가게 돼서 내 아파트 당신한테 파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마지막 절차가 남아있는데 그게 혹시 불발이 나면 제가 또 이민 안 가게 될 수 있어요. 만약 제가 이민을 안 가게 되면 저 이 아파트에서 계속 살아야 되니까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당신이 좀 내 편이 좀 봐줘요. 그럼 우리 그러죠. 이민 안 가게 되면 쪽내준다고요? 이민 안 가게 될 확률이 어느 정도 돼요? 0.1%밖에 안 돼요. 99.9%는 아마 갈 거예요. 그런데 그 확률에 걸려버렸지. 이민 안 가게 되면 계약이 해지했어. 우리 그렇게 하세요 했어. 근데 진짜 안 가게 돼버려. 못 가게 됐지 사실은. 그러면 당사자가 약속한 이민 안 가게 되면 갑이 해지할 수 있도록 우리 콜 해줬어요. 그러면 이민 안 가게 되면 갑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채무 불이행이 없더라도 당사자가 약속한 사유, 뭘 약속은 상관없어. 당사자가 약속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지할 수 있다라는 계약, 약정으로 발생한 해지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유든 상관없어. 약속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약정 해지권 그래요. 안 중요해요. 자, 법정해.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 시험 나와. 법정 해제, 이행지체, 문제. 자, 여기까지 정리. 해지. 1번 해제의의와 법적 성질 421페이지 오른쪽 맨 밑에요. 자, 양거래 1번 첫 번째 줄. 계약이 체결되어서 일단 효력이 발생한 후, 즉 유효한 계약의 경우 당사자 일방적으로서요.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 효력을 소급 소멸케 하는 의사표시에 소급무효하는 해제의 의미예요. 자, 2번 양거래 2번 해제는 일방적 의사표시 형성권 상대방에게 해야 되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넘기시고, 자, 해제와 구별되는 제도 왼쪽 2번 목차에 1번 양거래가 합의 해제 있죠. 자, 이거 엄청 잘 나오는데 이따 올 거예요. 이따 법정 해제를 한 바퀴 돌아야 여기 이해가 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할 거예요. 이따 다시 여기로 올 거예요. 자, 오른쪽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넘겨요. 다음 왼쪽 약정 해제 시험 거의 안 나와요. 자, 오른쪽 중요한 건 이제 법정 해제. 여기서부터 시험 잘 나와요. 자, 첫 번째 줄. 법정 해제권의 발생 원인은 채무 불이행이다. 방금 했죠. 채무 불이행이 민법이 정한 해제 사유라고. 자, 채무 불이행에는 오른쪽 이행지체가 있고 이행불능이 있어요. 나머지는 보지도 마세요. 나지도 않으니까. 이행지체, 이행불능. 그래서 이제 큰 목차 1번 이행지체. 자, 이 법조문을 보는 거예요.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어느 한쪽 일방이 지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할 걸 독촉, 최고하고 제가 정한 기간 내에 여전히 상대방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즉 이행지체의 경우는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이행할 기회, 최고 절차를 거치란. 여기서는 최고의 동그라미.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바로 해제가 안 되고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행할 것을 한 번은 최고 해야 돼요. 이달 말까지 잔금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 계약 해지할 거예요. 이렇게 일정 기간을 최고 이행할 기회를 부여. 우리가 속칭 말하는 독촉이죠. 독촉. 자, 그러면 이행지체의 경우 최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부터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게 우리 법정에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여기에요.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즉 원래 이행지체는 잔금 안 주면 최고해야 돼요. 그런데 나 절대 잔금 안 줘요. 미리 지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 의사 표시했죠. 그러면 잔금 안 주겠다는데 이달 말까지 잔금 안 주면은 해제할 거예요. 그럼 독촉을 최고로 할 이유가 없죠. 안 주겠다는 놈한테 안 주겠다는데 왜 주라고 하냐고. 그래서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 최고 필요 없이 바로 해제. 최고 필요 없는 게 한 번 나왔어요. 자, 그러면 밑에 내용은 거의 안 나와요. 됐고요. 일단 1번에 1번 이행지체 개념이죠. 동남 1번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이행이 가능함에도 채무자 규책 사유로 이행을 하지 않고 이행기를 도과한 경우 잔금 날짜 넘겼거나 등기 줄 날짜 넘겼거나 이행이 가능함에도 안에 이게 지체 상태로 지체. 자, 됐어요. 나머지는 거의 안 나오고 넘겨서 자, 이제 흑판 봐봐요. 흑판.
방금 본 법조문 이렇게 나와요. 이게 기출지문이니까. 방금 본 법조문 이렇게 나와요. 이행지체의 경우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때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맞는 지문. 자, 그런데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경우, 그런데 상대방이 지체물을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 지체물을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 저 안 하겠대. 잔금 안 주겠대. 등기 안 주겠대요. 그러면 굳이 최고할 필요가 없지. 안 주겠다니. 그러니까 이때는 최고 없이 바로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행 거절 의사 이렇게 한자로 이행하지 않을 의사, 이행 거절 의사도 나와요. 거절이라는 단어도 나오니까 같은 말이에요. 최고 없이 바로 해지할 수 있다. 느낌이 와야 돼. 느낌이 계약법은. 그렇지. 안 주겠다는데 뭔 최고 이렇게. 그 다음 이게 뭐냐. 이게 일단 426페이지 왼쪽 중간에 방가로 3번. 이제 여기가 중요하다. 최고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방가로 3번 금목자에 동그라미 1번 방금 본 거예요. 채무자가 미리 지체물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 명백히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미리 이행하지 않을 그게 기억. 채무자가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했어요. 안 하겠대죠. 안 하겠대. 그때는 밑에 고딕 중간 오른쪽 최고 없이 바로 해지할 수 있다. 해제만 봐요. 해제. 최고 없이. 거기에 동그라미죠. 별 3개. 그래 저기죠.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 표시. 목차 동그라미 1번 이행 거절 의사 표시. 기억. 고딕. 여기에 별 3개 들어가요. 그 다음 최고 없이는 동그라미 아니면 밑줄 쫙 해놓든가. 그래서 원래는 이행지체는 최고하고 해제에 들어가야 되는데 최고 필요 없는 첫 번째 이행 거절 의사 표시가 들어왔을 때 느껴졌어. 그렇지. 안 하겠다는데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겠구나. 자, 두 번째가 밑에 법 좋은가요? 정기행위라고 적힌 동그라미 2번. 자, 이 정기행위 한번 봅니다. 법조문. 계약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그놈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최고하지 않고 바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자, 최고하지 않고 바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최고 필요 없는 두 번째 정기행위. 그러면 이게 뭐냐? 자, 결혼식 화환 생각하세요. 결혼식 화환. 내가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2시까지 꽃배달 시켰어. 와, 안 왔어. 2시 반까지 안 왔어. 3시까지 안 왔어. 그러면 나는 꽃배달 회사에 전화해서 결혼식 끝났어요. 꽃 보내지 마요. 전화해야겠죠. 최고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 반드시 시간 엄수 계약. 이게 정기행위야. 그래서 계약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에서 일정한 시일, 일정한 기간, 시간으로 읽어봐. 일정한 시간 내, 일정한 시일, 일정한 기간. 반드시 2시까지는 들어와야지. 결혼식 화환이. 시간 엄수 계약.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데 그놈이 그 시기에 이행을 안 했다는 얘기지. 2시까지 화환이 안 들어왔죠. 그럼 내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죠. 결혼식 끝난 다음에 화환 받으면 어쩌자는 얘기야. 집으로 가지고 가? 보관해? 그래서 이때는 최고 없이 바로 해지하는 거예요. 독촉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문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봐봐요. 자, 계약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둘 중 하나만 나오리. 이 시험은 일정한 시일이 나오든가 일정한 기간이 나오든가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 딱 지문이 나오면 일정한 시일 내에 이행해 주지 않으면 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머릿속으로 파바박 정기행위, 결혼식 화환이 빨리빨리 돌아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놈이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최고 없이 바로 해지할 수 있다. 최고 필요 없는 게 우리 법조문 2개예요.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표시. 최고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반드시 시간을 엄수해야 될 계약에 있어 시간 엄수를 못했을 때 그때는 최고 없이 바로 해지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정기행위가 이렇게도 장난쳐요. 최고 없이 독촉 절차 없이 꽃배달 회사에 전화해서 꽃 보내지 말았어요. 결혼식이 끝났어. 이게 해제 의사표시. 해제 의사표시는 해야지
해제 의사표시는 해야지. 즉 전화는 해줘야지. 해제 의사표시도 없이 이 꽃배달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전화도 없이 자동 해제되지 않아. 전화는 해야지 보내지 말라고. 결혼식 다 끝났다고. 해제 의사표시는 해라. 뭐가 필요 없다는 거야? 이거 최고가 필요 없다는 거지. 해제가 의사표시니까 해제 의사표시는 해라. 최고가 독촉이 필요 없다는 거지. 해제 의사표시는 해라. 따라서 해제 의사표시도 없이 이 계약이 시간이 늦었다고 자동 해제되는 건 아니다. 해제 의사표시는 해라. 이렇게 장난쳐요. 그래서 정규행의 경우에는 최고가 필요 없다는 거지. 해제 의사표시는 해라. 전화는 해라. 안 그러면 전화 안 하죠. 그러면 받아야 돼. 집으로 가져가야 돼. 도착해버리면 어쩌자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가 최고 필요 없는 거야. 자, 그리고 정규행위 오른쪽 이제 내용 봐요. 계약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이걸 정규행위. 그래서 결혼식 화한 그런 거 생각하시고. 자, 니은 이와 같은 시간 엄수 계약 반드시 시간을 지켜야 되는 정규행위의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최고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최고 없는 법조문이에요. 자, 즉 그 밑에 정규행위의 경우 꽃이 늦었다고 해서 이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게 아니라 해제 의사표시는 해줘라. 최고가 필요 없다는 거지. 해제 의사표시는 해라. 최고가 필요 없다는 거. 이거 이렇게 장난쳐서 그래. 밑에로 장난쳤어요. 두 번이나. 그래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최고 없이 해제는 해라. 니은에 별 3개 박아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는 왼쪽 이행 거절 의사 표시 최고 필요 없어요. 오른쪽 시간 엄수 계약 정기행위 최고 필요 없어. 이 두 개를 쫙 외우는 거예요. 별 3개니까. 여기서는 왼쪽 놈, 이놈 이 두 개만 죽어라고 나오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나와. 하나도. 물론 밑에 나온 거 있죠. 흘러가는 식으로. 그건 나중에 할 거고. 자, 이제 그 밑에도 볼 필요 없어요. 넘겨요. 이제 이행불능. 항상 나오는 놈이 나와요. 자, 이행불능 법조문 봐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네요. 이행불능. 그러면 상대방은 이행불능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채무자 귀책 사유로 인한 후발적 불능이에요. 이제 흑판 봐봐요. 이 조문이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후발적 불능. 채무자 귀책 사유 왼쪽 놈 갑이 불냈다는 얘기요. 아까 건물 멸시 후발적 불능. 첫 번째 불능 원인 그거예요. 그럼 상대방 채권 오른쪽 놈 매수인은 최고 없이 바로 해지할 수 있다. 이게 나와요. 최고 필요 없다는 거. 당연하지. 건물이 멸시를 했는데 독촉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건물은 살아나지 않아요. 한번 죽으면 최고 없이. 결국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게 지금 3개를 만났어요. 이행 거절 의사, 정규행위, 이행불능. 가장 많이 나온 놈은 이놈. 이행불능 최고 없다는 거. 그 다음 하나 더 해봐요. 작품 봐요. 매도인 항상 이행불능은 갑 쪽에서 일어나요. 소유권 이전 채무. 그러니까 채무자가 항상 이행불능은 매도인 갑이에요. 자, 매도인 갑의 이행불능. 그렇다면 쟤가 불냈다는 얘기야. 매도인의 이행불능률 상대방 매수인 을이 이 계약을 이행불능 법정 해지하기 위해서 매수인 을은 소유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자기 반대급부인 잔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행불능에는 이 두 개만 나와요. 이행불능은 최고 없이 바로 해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소유권하고 등기하고 잔금은 동시행 관계죠. 잔금. 근데 이행불능 건물이 날아갔는데 반대급부인 잔금 제공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행불능은 최고 필요 없고요. 반대급부인 자기 잔금 제공할 필요도 없어요. 이 두 개를 외우는 거예요. 이행불능은 당연히 최고 없는 거고. 그 다음 건물이 멸실했는데 이행 제공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쟤는 소유권 넘길 수가 없는데 의미가 없다는 얘기야. 둘 다 의미가 없어서 필요 없다는 얘기야. 독촉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 반대급부 잔금 제공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건물은 이미 사라져버렸는데. 그래서 이행불능은 최고 없이 바로 해제, 반대급부인 자기 잔금 제공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해제야. 바로 건물 멸실하면 바로 해제지. 최고 필요 없다. 반대급부인 자기 잔금 제공할 필요가 없다. 반대급부로도 나오고 잔금으로도 나와요. 같이 계속 연결해 있어요. 계속
숙달하는 거예요. 반대급부인 잠금 제공할 필요도 없다. 이게 두 개가 잘 나와요. 그게 어디 있느냐? 또 2번에 있어요. 2번 고디. 자,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맨 오른쪽 채무자에게 당연히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요.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 채무자 귀책 사유 같은 말. 자, 맨 오른쪽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행불능의 경우는 최고 필요 없다. 5번 나왔어. 5번. 최고 필요 없다. 최고 필요 없는 건 이놈이 제일 잘 나와요. 이행불능. 별 3개 해야겠죠. 이행불능은 건물이 멸실했기 때문에 독촉의 의미가 없어. 최고 필요 없어. 그 다음 밑에 3번도 엄청 나와요. 자, 3번은 자, 첫 번째로 읽어볼게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채무 왼쪽 놈 갑의 소유권 이전 채무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수인 오른쪽 놈 상대방이 항상 해제해요. 오른쪽 놈 매수인이 이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잔금과 즉 을의 잔금과 매도인 왼쪽 놈 갑의 소유권 채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을은 자 이렇게 읽어요. 을은 두 번째 줄 지 잔금 끌어와서 잔금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연결시켜요. 잔금 반대급부인 잔금 제공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프린트물로 정리 프린트물로 여기 흑판에 있는 내용 반대급부인 잔금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필요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 이건 판례 원문이고 그래서 반대급부인 잔금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의미가 없으니까 잔금 제공해서 어쩌자는 얘기야. 건물이 멸실했는데 의미가 없어. 독촉도 의미가 없고 잔금 제공도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둘 다 필요 없다니까. 바로 해제. 바로 해제. 자, 그래서 2번 3번이 별 3개예요. 같이. 두 개만 딱요. 이행불능은 최고 필요 없다. 반대급부인 잔금도 제공할 필요 없다. 이렇게 딱 외워요. 오케이 됐어요. 중요한 건 다 했고요. 자, 흑판 봐봐요. 부수적 채무불이행. 자, 항상 부수적 채무가 나오면 주된 채무 반대말랑을 생각하셔야 돼. 주된 채무 아닌 부수적 채무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나는 상대방이 부수적 채무 불이행했을 때 채무 불이행 법정 해제할 수 있느냐? 안 돼요. 부수적 채무는 부스러기라 안 돼. 주된 채무 아닌 부수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수적 채무 대표가 토지거래가 협력채무. 협력채무를 상대방이 협력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된 채무인 소유권 안 주고 대금 안 줄 때 계약 해제가 되는 거지. 주된 채무 아닌 부스러기, 부차적, 부수적 채무를 설사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제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외우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맨 밑에 있네요. 양가로 2번. 부수적 채무 불이행과 해제. 자, 첫 번째 줄. 주된 채무 아닌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할 수 없다. 그래서 부수적 채무 거기다 적어놔요. 오른쪽에도 밑에 협력 채무. 그래서 그쪽 토지거래 허가 총칙에서도 나와요. 협력 채무 불이행의 경우 해제 안 돼요. 협력 채무 불이행은 해제 안 돼. 결국 민법이 정한 법정 해제 사유 채무 불이행은 주된 채무 불이행을 말해요. 주된 채무 불이행. 주된 채무 아닌 부수적 채무 이렇게 계속 훈련하면 무조건 부수적은 아니야. 부수적 채무는 또 하나가 아닌 게 있어. 동시행관계가 아니야. 그래서 부수적 채무는 동시행관계도 아니고 해제도 못해요. 너는 아니야. 할 수 없어. 이렇게. 별 3개. 별 3개. 예수도 나오고 토지거래허가 협력채무 그쪽에서 나와요. 나중에 총칙에서 한 번 더 만나요. 토지거래허가에서. 자, 이제 페이지 넘겨보시고 법정해제권 끝난 거예요. 법정해제 별거 없어요. 방금 한 거에서 거의 다 나와요. 법정해제는. 해제가 양이만 아직도 많아. 이제 해제권 행사. 두 번째 동네. 자, 아까 법조문이죠. 계약, 약정해제. 법률규정. 민법이 정한 법정해제. 그래서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라. 제2항. 해제 의사표시는 초래하지 못한다. 자, 내용. 얘는 덜 중요해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니까 형성권. 상대방 있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하나 단독행위. 서면, 구두, 명시, 묵시 다 가능. 세트. 익숙해지나? 일방적 의사표시. 형성권. 상대방이 있어야겠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하나 단독행위. 서면, 구두, 명시, 묵시 다 가능. 이 지문을 읽으면 아 그래 나 알겠어. 그 느낌이 이제 들어야 돼요. 맞는 지문이란 거. 맞아요. 해제 의사표시는 항상 처리하지 못한다. 도달을 전제로.
청약도 처리하지 못한다. 다 맞는 지문. 도달을 전제로 나온 법조문이에요. 자, 중요한 건 행사에서는 이놈이죠. 이놈. 자, 그래서 일단 왼쪽 방금 본 법조문이고 그 밑에 내용이 있죠. 양글 1번 해제권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는 이제는 도달 후 처리하지 못한다. 우리 청약에서도 됐고 똑같아요. 자, 서면 구두, 명시, 묵시 다 할 수 있다. 세트. 서면, 계약서 서면으로 해제하든 말로 하든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다 할 수 있다. 세트. 자, 오케이. 오른쪽 해제권의 불가분성. 이 파트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법조문 2개가 있죠. 위아래, 오른쪽 위아래. 이 2개가 어마어마하게 9번 나왔어. 이 2개가. 특히 첫 번째. 자, 이거. 이놈이 7번, 이놈이 3번. 잠깐. 10번 나왔네. 이놈이 7번, 이놈이 3번. 자, 어렵잖아요. 당사자의 교재를 볼게요. 당사자의 일방, 어느 한쪽 또는 쌍방, 양쪽 모두가 여러 명, 수인인 경우 계약 해제는, 해지도 마찬가지예요. 계약 해지 또는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자,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매도인, 매수인 쪽이 여러 명인가 봐요. 그때 해제할 때는 어떻게 하래요? 해제의 의사표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이걸 그대로 외워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라. 자, 무슨 말이냐? 자, 봐봐요. 당사자는 한쪽 한번 봐요. 쌍방, 갑을 생각하시고 매매계약.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모두가 여러 명씩이야. 매도인 쪽이 여러 명, 매수인 쪽이 여러 명. 자, 계약 해지 또는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해라. 무슨 얘기냐면 매도인 쪽이 A, B, C 세 놈. 매수인은 한 놈일 수도 있고 세 놈일 수도 있고 어느 한쪽이 여러 명일 수도 있고 쌍방이 여러 명일 수도 있고 경우수는. 자, 만약 이쪽 매도인 쪽에서 이놈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를 할 거예요. 그러면 A, B, C 셋 중 한 놈만 해제하면 안 되고 세 명이 다 하라. 이게 전원으로부터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놈이 하면 안 되고 A도 써줘야 되고 B도 해줘야 되고 C도 해줘라. 자, 만약에 상대방이 여러 명이다. 저놈은 한 놈인데 그러면 상대방 세 놈한테 다 D, E, F 이렇게 다 해제 의사표시 보내줘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세 놈이다. 9번 해야 돼. A가 D, E, F, B가 D, E, F, 3, 6, C가 D, E, F 이런 식으로 9번. 3, 3은 9. 그래서 갑이다. 그러면 갑이 D, E, F 3번 해줘야 되고 이놈이 세 놈이고 이놈이 을이다. 그러면 A가 을한테, B가 을한테, C가 을한테. 즉 전원이 다 해줘야 되고 상대방 여러 명이면 전원에게 다 해주란 얘기예요. 이걸 전원으로부터, 이건 전원이 다 해라. 모두가 한 놈만 하지 말고 그 얘기예요. 자, 하나 제2항. 자, 밑에 조문 봐요. 제2항이에요. 맨 밑에 소멸의 불가분성. 전항의 경우, 즉 어느 한쪽 양쪽이 여러 명인 경우 해지 또는 해지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소멸한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자, 봐요. 해제권이 당사자 한 놈에 대해서 소멸했대. 그러면 A, B, C 중 A한테 해제권이 소멸한 거예요. 그럼 다른 당사자는 누구냐? 얘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옆에 놈들을 말해. A한테 해제권이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인 B, C한테 같이 다 소멸시켜버려요. 이게 불가분이야. 불가분. 가분이 안 돼. 너만 소멸, 우리는 살아있을래. 안 돼. 운명을 함께요. 가분이 안 돼. 불가분이라는 얘기는 행사할 때도 다 하고, 다한테 하고, 모두한테 하고, 한 놈한테 소멸하면 같이 다 죽어라 그 말이에요. 운명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권에서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같이 취득했죠. 그게 불가분성이었어. 좋은 건 함께 누리고. 자, 똑같아. 한 놈한테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도 같이 넣어서 읽어요. 같이 소멸. 앞으로 계속 같이 소멸. 이게 제2항의 의미예요. 그러면 저기 첫 번째 조문하고 이 조문 별 3개씩 박아야지. 별 3개씩 박고 법 조문만 하면 돼. 내용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전원으로부터 전원에 대하여 외우시고, 해제권이 당사자 한 사람한테 소멸하면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같이 소멸, 같이 넣어서 읽어요. 그래야
기억이 오래 가요. 불가분. 목차도 외우시고. 불가분. 가분이 아니야. 같이 소멸하는, 같이. 된 거예요. 해제권 행사. 자, 우리, 그렇지. 이제 10분간 쉬고 해제 효과로 들어가요.